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킥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주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 법령으로 인하여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달에 이제 중요 일정들이 있어요. 이 일정들을 보게 되면 이제 키워드가 한 5개 정도로 보이는데, 대왕고래, 방산, 밸류업, 바이오, 아이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한 매크로 일정들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클레이머이고요. 자, 이제 바로 이제 9월달에 들어가면, 이제 9월달에 지금 대왕고래 관련해서 주관사가 곧 결정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8월 27일날 이제 뉴스가 있었는데, 8월 30일날 이제 뉴스에 뭐라고 돼 있냐면, 10곳 이상이 동해가스전 투자 주관사를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주관사 선정과 관련된 이벤트가 9월달 초에 바로 이제 발생하면서, 와 좋다 대왕고래, 이렇게 하면서 대왕고래 관련된 한국가스공사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박람회가 있어요. 이게 이제 9월 3일부터 6일까지 있는데, 현대로템의 2차 K2 전차 수주 계약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야 이제 그 폴란드 쪽 수출 덕분에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2025년도 이상의 이후에 이제 매출 그로스가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방산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이제 갭 차이가 있는데, 그 갭 차이를 줄이기 위해선 2차 폴란드 전차 계약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일정이 이 현대로템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현대로템이 움직이면 다른 방위 산업체들도 같이 움직이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9월 3일 지나고 나서 6일쯤에는 우리가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8월 달에는 최대 이제 인버스를 20%까지 끌고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를 우선은 지금 15% 들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코스닥 인버스는 금요일 날 다 없애버렸어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금투세 관련해서 약간 후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9월 초에는 좀 세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인버스를 다 없애고 코스피 인버스 15%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피 인버스를 20%까지 올릴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9월 5일쯤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9월 6일날 저녁에 이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고용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시장이 굉장히 휘청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80%, 그 다음에 인버스 20% 이런 컨셉으로 깔고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 지금은 15% 정도는 코스피 인버스로 들고 있다. 왜냐면 금투세가 후퇴될 것 같아서 코스닥은 인버스를 일단 치고 있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뉴스가 있어요. 생물보안법이 이제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당 지도부는 목요일에 공화당 의회 사무실에 이메일을 보낸 의원들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9월 9일에 업무에 복귀하면, 9월 9일이죠. 이제 9월 9일 이후에 업무에 복귀하면 생물보안법 관련된 중국 기업을 겨냥한 다른 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이 있을 거니까 예상을 해라. 그래서 이게 9월 말로 생각을 했었는데 9월 9일 이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용지표 두들겨 맞고, 그 다음 주에 생물보안법 관련된 기대감이 이제 점차 더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ST팜이나 이런 기업들, 바이넥스까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때 9월 9일 이후에 중요하게 시장에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일 날부터는 또 불확실성에 빠집니다. 이게 이제 해리스랑 트럼프가 9월 10일 대선 토론회를 해요. 여기서 이제 정책이 어떻게 될지,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그 9월 10일 한국시간 10일 오전 2시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아이폰 16이 공개됩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이미 아이폰 16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였어요. BH나 덕산네오룩스 같은 기업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덕산네오룩스랑 BH의 경우에
이걸 이제 팔아야겠죠. 언제 파느냐? 이걸 공개되는 걸 보고 파는 게 아니고 일정 3일 전에 파는 겁니다. 3거래일 전에. 그래서 그 9월 이 고용지표 나오기 전에 아이폰 관련된 이벤트들은 정리하는 게 좋다. 1차적으로 절반 정도는 파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트럼프 대선 토론회 끝나고 나서 이제 막 그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막 주가가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리고 한국은 또 추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추석 기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시장이 소강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추석이 끝나고 나면 연준의 금리 결정이 9월 19일에 있어요. 이 금리 결정 결과와 시장에서는 이제 25bp냐 50bp냐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할지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9월달은 인버스를 계속 깔고 한 20%는 깔고 주식을 80% 하는 2대8 전략을 계속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말쯤 되면 이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이제 발표가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야, 이게 결국에는 밸류업 지수로 설정된 기업들은 패시브 자금들이 무조건 삽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수급에 우호적이잖아. 그래서 9월 한 달은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을 계속 깔고 있고, 생물보안법에 관해서도 깔고 있고, 그래서 9월에 가장 큰 거는 방산, 생물보안법, 그리고 그 대선 토론회, 그 다음에 밸류업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또 해봐야 되겠죠. 이걸 이대로 그냥 아 이렇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엑셀로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남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봐야 이제 본인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산,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방산 일정이 있고, 여기 불확실한 대선 토론회 있고,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모의 바이오 학회가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생물보안법을 제가 이걸 9월 말이라고 이제 했는데, 좀 전에 이제 찾아낸 기사를 통해서 9월 9일 이후라고 이제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삭제를 하고 9월 9일부터 이렇게. 그래서 9월 9일 이후에 생물보안법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생물보안법이라고 일단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금리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밸류업 지수, 요 밸류업 지수가 9월 말에 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방산 관련된 이벤트와 그 다음 밸류업, 그 다음 아이폰, 대선 토론회, 생물보안법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핵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는 이제 APR이 이제 신제품이 또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9월달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9월 6일에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 등 포함한 이 고용지수들, 이 고용과 실업률, 여기서 또 실업률이 조금 더 튀게 되면 야 이거 뭐냐, 이게 지금 4.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업률이 만약에 조금 더 튀게 되면은 또 샵률을 어쩌고 하면서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리하지 않고, 그리고 저걸 인버스 20%를 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15%인데 아이폰 관련된 이벤트가 아시다시피 이게 9월 10일쯤 나오니까 그 전 거래일, 보통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가 발생하기 2, 3거래일 전에 파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제 9월 4일이나 5일쯤에 정리를 하고 인버스를 이 실업률 대비해서 조금 더 높여 놓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연준의 금리 결정이 되고 나서도 여기서도 파월이 경기 둔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50bp를 하면은 경기 둔화가 우려스럽고 25bp를 하면 시장의 기대치를 못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연준의 금리 결정 이벤트도 쉽지가 않다. 최소한 연준의 금리 결정까지는 보수적으로 플레이해야 되고, 연준의 금리 결정 이후에는 결국 이제 이 토론회 결과가 이제 추석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이쪽에서 이제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막 바뀔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9월달에 피곤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결정이나 그 다음 변동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로우볼 전략이 통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주, 고배당주들이 이제 밸류업 지수랑 맞물려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제일 안전해 보이는 건 시장에서 그래서 밸류업 지수랑
밸류업 지수 관련된 종목군이랑 생물보안법이겠죠. 왜냐하면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거는 이 둘 다 이제 정책 수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 이제 제가 별도로 하나오션 영상 하나 더 올려드렸는데, 하나오션 같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결되면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해군이 이제 가장 위협이기 때문에 미국도 해군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 해군을 강화하는 게 미국 내 조선소로만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한국의 동맹국의 어떤 조선소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수혜인 것 같다. 이제 뭐 이런 영상도 올려드렸죠.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